예, 안녕하세요. 종가지원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수차례 강조드렸고 영상으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매매 금지 종목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 하셔야 되고, 뭐 그전에는 하지 마라 하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증, 환, 관 기억하시라 라고 했던 이 내용, 이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렸고, 제 영상을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은 이미 이 내용을 제외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앞선 강의들을 못 보시고 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증거금 100%,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이 세 가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계신 분들도 왜 제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라는 거는 매번 여러가지 가장 기본적인 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주식이라는 매매 행위는 매수라는 행위를 하고 또 매도라는 행위를 하게 되고, 그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떠한 종목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종목을 보통 이제 어떤 급등, 제가 하는 매매에서는 보통 급등 혹은 슈팅이 나올 때 이 종목을 주시하는 경우들이 다반사고, 단타로 접근할 때는 이 종목을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작정 그냥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어떤 종목이든. 근데 이러한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 뭐냐면은, 주식은 모든 종목들이 위험하고 모든 행위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험이 더 높은 종목들은 나누어져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관리 종목, 관, 그 다음에 증거금 100%, 증, 그 다음에 환기 종목, 요 세 가지 증환관은 피하시라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바로 피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이 종목의 어떠한 속성들이라든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고 이런 내용을 모르고 단타로 접근하든 단기 매매로 주로 접근을 하고 수급의 기초에서 어떤 종목에 들어가게 되므로 이러한 위험성이 항상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 그 중에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증환관을 피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이제 이해는 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 이해는 하실 거고,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요. 증거금 100%. 환기 종목과 관리 종목은 알겠다 이거죠. 뭐 대부분이 이건 피해야 된다라는 거는 주식을 좀 하시다 보면 아시니까. 근데 증거금 100%는 왜 피하느냐? 또 그 다음으로 증거금 100%의 선정 기준은 이 환기 종목과 관리 종목은 금감원에서 정하는 거지만, 이 증거금 100%는 증권사에서 정하는 겁니다. 증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키움을 사용하든 내가 뭐 다른 어떤 그 증권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키움에는 증인데 여기는 증이 아니더라. 여기는 증인데 키움에는 증이 아니더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계속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거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증이면 그냥 그냥 피하면 되는 거고, 좀 더 위험을 피하고 싶다라면은 다른 증권사에, 여기는 내가 사용하는 키움은 증거금 100%가 아닌데 다른 증권사에는 증으로 되어 있는 걸 내가 확인하고 그럼 얘도 위험할 수 있겠네, 그러면 제외하면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이것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은 고위험군, 리스크를 내가 안고 가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단기 수급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서 베팅을 하게 될 텐데, 혹시나 당장이라도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는 애를 내가 단순히 수급만 보고 들어가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출발한 게 증환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용하는 증권사는 증거금 100%가 아닌데 다른 증권사는 증거금 100%더라. 그러면은 애매한 구간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위험한 애들은 다 증거금 100% 돼 있어요. 증권사마다 다 차이 없이. 근데 증권사마다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애매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위험의 정도로 따지면은 뭐 5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증권사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사에서는 얘는 50, 얘는 위험해, 얘는 증거금 100% 해.
괜히 얘들 상대로 우리가 신용, 증권 100%는 그런 거죠. 신용, 뭐 미수 이런 것을 결국 대출이죠. 그건 허용을 했다가 나중에 돈을 회수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증권 100%로 지정해 라고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사용하는 내 입장에서는 나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매매를 안 하기 위한 어떠한 통제 툴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뭐 그게 좀 더 위험해 보인다라면 뭐 안 해도 되고 뭐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하면 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언급드리면은 여러 번 이건 언급한 거예요. 상장 폐지는 항상 발생을 합니다. 상장 폐지의 계절에서도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고 수시로도 상장 폐지는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런 상장 폐지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주식을 항상 하고 있고 그 많은 종목들 중에 매일같이 막 매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은 들고 가고 있어요. 심지어 꽤 오랫동안 들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무조건 피할 수 있다? 네, 그건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위험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을 하면서 이것을 만나는 거는 어떠한 대응 방법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펼쳐지는 내용들도 저는 이제 주목해서 자주 다루죠. 근데 제가 대부분 다루는 거는 증환관을 제외하고 의외의 어떤 종목이 거래 정지를 당하거나 혹은 그 거래 정지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되거나 할 경우에 다루는 거죠. 얘들은 위험하다 했는데 뭐 애초에 위험하다 했고 얘들에서 나오는 것들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룰 가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안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 폐지 당하는 애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범위 안에, 네, 이 범위 안에서 90% 이상은 발생을 합니다. 90% 이상은. 나머지 10%가 내가 막 사고 팔고 하는 것에도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조심한다고 해서 또 마냥 피할 수도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장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비중 관리를 잘 하시고, 예. 잘 토끼고 해야죠. 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우 잘하더라도 운이 나빠서 상당히 망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주식판이고,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수익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증환관에 대해서 또 추가로 물어보시면 또 언젠가는 또 신입분들이 많아지시고 하면 다시 한번 다룰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 부분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녁 식사들 맛있게들 하시고 또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